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맘모스 레이크라는 곳으로 로드트립을 다녀올까 합니다. 맘모스 레이크는 높은 산맥들 덕분에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많이 들리는 곳이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레이크에서 낚시나 캠핑, 하이킹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연이 멋진 곳입니다. 숙소 주소를 테슬라 내비에 찍어주시면 현재 배터리 상태와 각종 지형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어디에서 충전하면 좋을지 추천해주고, 각 슈퍼차지 스테이션에서 몇 분 정도 충전하면 좋을지도 표시해줍니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원하지 않으시면 내비 설정 페이지에서 트립 플래너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시면 길 추천을 조금 다르게 해줄 수 있고, 슈퍼차지 스테이션이 빠지기 때문에 총 주행거리와 도착 시간도 달라집니다. 보통은 요세미티를 지나 충전 한 번만으로 맘모스 레이크에 도착할 수 있지만, 촬영 당시에는 요세미티 위쪽 길이 눈이랑 도로 공사 때문에 막아놓은 상태여서 위쪽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길을 비교하면 50분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있으니 그렇게 힘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타자마자 오토파일럿 활성화 시켜놓고 아침 먹으면서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몇 분 동안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사용 불가라는 메시지가 떴었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어 자동 활성화되긴 했습니다. 가끔 카메라에 먼지나 서리가 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렇게 비활성화되는 경우도 보았고, 일정 도로 구간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오토파일럿으로 첫 번째 충전소까지 편안하게 왔습니다. 190km를 왔고 41kW를 사용했습니다. 출발할 때 도착하면 34%의 배터리가 남아있을 거라 했지만 35%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옆에는 차지 포인트라는 충전소도 같이 붙어 있었는데, 레벨 2 충전기 2대와 고속 충전 4대가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충전해서 35%에서 76%까지 채웠고, 다음 슈퍼차지 스테이션인 가드너빌로 가보겠습니다. 레이크 타워 갈 때도 이 길로 가는데, 고속도로가 아니라 길이 좁고 꼬불꼬불하긴 하지만 오토파일럿이 나름 잘 운전해주는 편이었고, 양옆에 펼쳐진 큰 나무들과 멋진 풍경들이 자주 나와서 힐링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슈퍼차지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점심을 사서 돌아오느라 배터리를 더 사용하긴 했지만, 배터리 효율성은 마일당 344Wh에서 337Wh로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가드너빌 슈퍼차지 스테이션은 버전 2 충전소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스톨 번호에서 충전하게 되면 전력이 엽차와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충전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다른 번호 스톨에서 충전하시면 서로서로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공원도 있어서 충전하는 동안 방금 사왔던 점심을 먹을 건데 메뉴는 KFC의 치킨 샌드위치로 시켜봤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테슬라 모바일 앱으로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옆에 있는 차가 충전 끝나고 갔는지 충전 속도가 100kW로 올라갔습니다. (30분) 정도 충전했고 25%에서 86%까지 충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풍경이 조금씩 높은 산과 나무에서 둥글둥글한 언덕에 부시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첫 번째 관광 스팟인 트러벌틴 내추럴 온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타고 조금 올라가면 작은 주차장이 보이는데 여기에 주차를 하고 언덕만 올라가면 핫스프링을 볼 수 있습니다. 온천 언덕으로 올라가 보면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물길이 만들어져 있으며 사람들이 작은 탕 4개를 밑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즌에 따라서 물 온도가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들어가시기 전에 온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날 날씨가 더운 편이었는데도 물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족욕을 해봤는데 미네랄 성분 덕분에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좋았지만 물이 뜨거운 편이라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모노레이크라고 캘리포니아의 소금 호수인데 최소 76만 년 전 형성된 곳으로 길이가 약 15km로 큰 편이고 호수물이 오랫동안 고인 상태로 염분이 계속 물에 남아 있어서 바다의 2.5배나 되는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노레이크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저희는 제일 인기 많은 사우스 투파 에어리아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포장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구글 맵에서는 이 길이 막혀 있다고 해서 비포장도로로 한참 운전해서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머드 플랩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돌이 바디에 튀는 게 덜 걱정되긴 했습니다. 비포장 도로만 15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상태를 보니 트렁크 부분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 있긴 했습니다. 나무길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조금 걷다 보면 솟아오른 돌탑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투파라고 불리고 호수의 소금 성분과 칼슘이 반응해서 이런 기둥을 형성시킵니다. 물속에 있어야 조금씩 자라나는데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성장을 멈춘 상태입니다. 모노레이크는 알칼리성이 높고 염분 농도도 높다 보니 물고기가 살진 못하지만 바다 새우의 일종인 브라인 슈림프와 알칼리 파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 근처로 가시면 알칼리 파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다가가도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물거나 귀찮게 하진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 알카리 파리의 애벌레를 말려서 음식으로 사용한 모나치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었는데 이 이름을 줄여서 모노라고 했고 지역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숙소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다가 그랜드 레이크와 준 레이크를 볼 수 있는 옆길로 빠져서 드라이브 해봤는데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들 사이사이에 눈이 아직 쌓여 있었고 잔잔한 호수들을 볼 수 있는 멋진 힐링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숙소로 들어가기 전 저녁 먹으려고 도스알라스라는 쿠바 포드리코 식당에 들려봤습니다.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서 스위스 산 위에 위치한 산장 느낌이 들었고 실내는 오히려 따뜻한 가정집 느낌이었습니다. 상그리아 한 잔과 음식들도 너무 맛있어서 오늘 하루 마무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맘모스 레이크 근처에 있는 다른 코스들을 둘러볼 건데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도 부탁드릴게요. See ya!